얼마 전 화성 불법 강아지 번식장에서 평생을 좁은 곳에서 출산만 하며 학대받다가 100여 마리의 강아지가 죽은 채 발견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번식장은요, 현지 경찰관과 인근 동물병원의 수의사까지 직접 투자한 의혹이 있어서 더욱더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잘못된 분양 방법인 공장형 견사의 문제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현재 입법 예고된 루시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물권에서는 선진국인 유럽연합에서는요, 강아지의 분양과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깨끗한 시설에서 전문 브리더가 분양하는 이런 강아지도 있는 반면에요, 사실 많은 경우가요, 강아지 공장이라는 불법적이며 열악한 곳에 생산된 그런 강아지들입니다. 강아지 공장에 있는 어미개들은요, 더럽고 오염된 환경에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이며 새끼를 낳고 출산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새끼와 떨어뜨리고 다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어미개들은요, 1년에 4번 이상 출산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요. 평생을 좁은 곳에 갇힌 채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게 하는 시설에 생산된 강아지는요, 다시 경매장이란 곳을 거쳐서 경매가 된 이후에 펫숍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동물학대와 불법 생산, 경매장, 그리고 펫숍의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온 법이 루시법입니다. 루시법은요,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구조된 루시는요, 6년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요,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루시법에 따라서요, 현재 영국에서는요, 6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가 금지됐으며, 전문 브리더에 의해서 번식된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에서 판매되어지며, 3자 거래가 금지돼서 공장식 번식장과 경매장, 그리고 펫숍은 사실상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루시법이란 것이요, 현재 국회에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요, 통과가 되어서 실제 법으로 발효가 되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회적 여러 분위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국내 루시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경매장의 퇴출로 동물의 생산과 판매는 생산업소, 즉 번식장이나 브리더로 일어나 하며, 그로 인해 펫숍은 사라지게 됩니다.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 금지로요, 어린 동물의 구입은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6개월령 이상의 동물은요, 총 100마리 이상 초과 사육 금지로 인해서 공장식으로 대량 번식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살이 넘은 강아지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이 금지됩니다. 또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개, 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역시 금지가 되고요, 경매나 혹은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 금지로 인해서 경매장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루시법 자체가요, 사회적인 분위기상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실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요, 반려동물 수의사연합 FECAVA의 자문을 받아 유럽연합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2020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우선 2달 이하의 강아지는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 2달 이상이면 판매가 가능하고요, 강아지를 판매, 양도하기 위해서 3자를 통하거나 3자가 이를 대항하면 안 된다. 경매장이나 펫숍은 불가능합니다. 강아지가 새 소유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즉 판매되기 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용하여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하고요, 엄마, 아빠 강아지의 정확한 생애 이력과 건강검진 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견의 검진 결과 및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유를 해야 하는 겁니다. 번식에 사용되는 강아지나 고양이는요, 교배 전에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사실 이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명백한 질병의 징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또 유전질환과 신체적 이상을 가진 경우 그 개와 그 자손들은 향후 번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건 역시 당연할 것 같고요, 번식에 사용되는 개는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우호적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동물은요, 번식에서 제외돼야 한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동물은요, 번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가 납작하거나 관절이 변형되어 있는 등 극단적인 형질을 가진 개는요, 번식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2살부터 7살 사이의 강아지만이 모견으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7살 이상의 개는요, 번식 전에 필요하다면 수의사로부터 의학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출산한 개는요, 최소 12개월 이내 다시 교배하지 않아야 하고요, 강아지의 전 생애 동안 출산 횟수가 4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번식업자는요, 개의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고 또 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야만 하고요, 질병을
통제하고 품종 관련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아픈 동물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개의 행동 발달과 사회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번식업자는 당국에 해당 분야의 역량 입증을 입증해야 한다. 즉 허가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요, 심지어 1인당 사육할 수 있는 강아지의 마리수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루시법과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비교해보자면요, 경매장이나 펫숍의 금지는 사실상 동일하고요. 유럽연합은요, 어린 강아지의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요, 출산 횟수의 제한과 또 수의사의 겸진 후 교배를 하게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혹시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전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사실상 저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막연히요, 다른 나라의 법을 막 따오기보다는요, 국내 실정에 맞는 전문가인 수의사와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을 듯 합니다.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역시 저는 수의사로서 직업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번식장의 강아지와 고양이들, 그들이 판매되는 경매장 그리고 펫숍이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